매일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권요한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뭐 초여름처럼 반팔 입은 분들이 많이 보였다 네, 싶었는데 예. 또 비 오고 날이 또 쌀쌀해졌어요. 예. 이렇게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지면 유독 좀 두통이 심하다. 이렇게 두통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신 계시거든요. 분들 그 좀 계시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혈관에 관련 있는 두통들은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절기나 이럴 때 악화가 되기도 하고요.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두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네. 예, 굉장히 다양하고 진단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두통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진단과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이제 두통의 종류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 예,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진단명에 가깝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꼭 편두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진단 기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진단 기준까지 있냐면 네. 빛이 있으면 통증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에 따라서 통증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편두통은 사실 복잡한 질병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게 되면 사실은 적절한 약을 썼을 때 증상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분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편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건 뭐 아파 본 분들만 아실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진단이 돼서 치료가 된다면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 약을 써서 이제 바로 복귀하고 통증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 또 많은 두통으로 긴장성 두통을 드는데요. 굉장히 흔한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뭐 뒷목이 뻐근하다, 네. 머리가 아프다 많이들 호소하시는데요.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좀 연관성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머리에도 사실 근육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요. 요 옆쪽에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씹는 걸 좌우하고요. 그리고 요 뒤통수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사실 붙어 있습니다. 네. 요 위쪽은 근육이 없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요 씹는 부위도 그렇고 요 뒤통수 쪽도 그렇고 사실은 다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육통의 일종처럼 두통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때 이런 것들을 좀 풀어지고 약을 쓰고 하는 게 도움이 되듯이 두통도 근육통처럼 약을 쓰고 또 일상생활 교정을 하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워낙에 두통하면 이제 흔한 통증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진통제 먹고 또 잘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두통도 종류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두통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서 두통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둬선 안 되는 두통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두통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런 위험한 두통이 어떻게 보면 제 전문 분야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어떤 두통이 위험한 두통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예. 네. 이 위험한 두통들도 사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 설명드리기 못하지만 대표적인 것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심하게 새로 생긴 두통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냐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새로 생긴 두통이 생겼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변화무쌍한 두통인데, 네. 예, 여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가 또 막 엄청 이렇게 작게 아팠다가 뭐 느리게 아팠다가 이런 변화무쌍한 두통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것도 머릿속에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원으로 꼭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머리 아픈 거와 같이 오심구토, 그러니까 약간 울렁거리면서 같이 올 때 있어요. 예, 토할 것 같다거나 이럴 때도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저는 네 번째 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적어놓기로는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신경학적 증상, 뭐 저야 익숙하지만 좀 사실 어려워요. 이게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머리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자, 예를 들면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진다거나 네. 갑자기 눈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검해지는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흐려지거나 네. 혹은 한쪽이 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갑자기 쓰러지는 것들. 네. 제가 쓰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쓰러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막 졸려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안 일어나실 수도 있고 아. 반응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다 의식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반됐을 때는 굉장히 급하게 병원에 오셔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말 평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네. 근데 말이 어눌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안 좋은 사인 같아요. 예. 극단적으로는 사실 말이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지만요. 예. 평소보다 발음이 약간 누그러진다든지, 네. 예, 말이 느려진다든지 이런 걸로도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머리 아픈 것과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된다면 병원으로 바로 오셔서 진료를 네. 보실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두통 때문에 평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혹시 이것 때문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두통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저희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센터장님과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혹시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좀 풀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두통이 정말 이제 절대 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한쪽 부위 두통이 지속이 되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편두통으로 생각했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 아프면 편두통 아니야 하고 그냥 이제 약을 먹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요. 묘하게 시야 장애가 좀 동반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아예 안 보이고 이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편두통과 그냥 시야 장애가 동반됐을 뿐인데 검사를 해봤더니 네. 사실은 이제 후두 옆 쪽에 뇌 동정맥 기형이라는 머리 안에 있는 뇌혈관 질환이죠. 이런 것들이 진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평소 그냥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지낸 것들이 사실은 이제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긴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은 검사를 받는 것이 환자 안전에 여러분들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참아서는 절대 안 되는 이제 이런 두통이 왔을 때는 좀 반드시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두통도 있다면서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벼락두통이라고 부르는 네. 굉장히 강력한 두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두통은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픈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들 표현을 꼭 하시고 오시는데요. 이런 두통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뇌출혈이 있을 때 올 수 있는 두통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벼락두통이 딱 있을 때 의식이 바로 나빠지시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생각보다 의식이 괜찮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통만 심하게 딱 있었는데 그다음에 생각보다 뭐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 또 지내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딱 벼락두통이 생겼을 때 의식장애, 그러니까 네. 막 쓰러지신다거나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의식이 괜찮으시면 오히려 괜찮구나 하고 지내시다가 더 맞아요. 위험한 상황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벼락두통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서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평소와 다르게 좀 극심한 통증이 갑작스럽게 세게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저희 권유한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다가 더 큰 통증을 일으키고 더 큰 질환이 될 수 있는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 두통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런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도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병원에 가게 되면 혹시 검사가 너무 또 막 좀 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검사는 아닐까 걱정하실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과를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과든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과의 전문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증상을 보시고 이제 적절한 과로 연결을 해 주실 거니까요.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제가 신경외과기도 하니까 사실은 뭐 신경외과 쪽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와서 하는 검사들은 사실은 위험한 두통이라고 하면은 뇌 안쪽에, 그러니까 머리 쪽에 어떤 질환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 질환들 혹은 뭐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뇌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두증이 있다든지 네. 뭐 좀 생소한 얘기들이긴 그러네요. 하지만요. 예. 그런 머리 안에 뭔가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위험한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고 뭐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이거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대부분의 지금 말씀드린 질환들은 간단한 CT 혹은 CT 혈관 사진 혹은 MRI 혈관 사진 등으로 대부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냥 찍어볼 수는 없겠죠. 그쵸. 예, 예.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그쵸. 때 적절한 영상 검사만 하면은 네. 이런 질환들을 대부분 찾아내고 또 이런 질환들의 대부분이 요새는 치료 가능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병원에 오셔서 한번 확인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실제로도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이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통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예. 몇 가지 사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간단한 거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는 거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었는데 그냥 지내셨다가 갑자기 이제 두통이 심해지면서 반쪽이 안 보이는 그런 시야 증상이 나왔었고 네. 그때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뇌 동정맥 기형 같은 것이 발견이 됐었고 네. 그로 인한 뇌출혈이 확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흔하게 겪는 편두통이나 그냥 일상에 겪던 두통이라고 할지라도 네.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뇌출혈이나 다른 질환들이 진행되기 전에 진단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네요. 이것도 조금 이제 늦으신 경우였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권유한 센터장과 함께 참고 견디는 증상이 아니라 증상이 있을 때 또 바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위급한 두통도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통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뭐 지속적인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다 좋습니다. 두통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0대 여성분이 이런 상담 전화를 주셨어요. 뇌출혈도 유전이 되나요? 부모님 두 분이 이제 모두 뇌출혈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유전적인 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분은 네. 약간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유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질문 내용을 보니까 네. 사실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뇌출혈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유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유전적인 것도 공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뇌출혈이 있었다 그러면은 본인이나 가족도 이제 남은 가족들은 네. 조기에 좀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네. 예, 검사는 사실 그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뭐 몇 년에 한 번 받자, 뭐 5년에 한 번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그런 뇌출혈 가족력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병원에 오시면은 네. 적절한 검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병변이나 질환이 발견되냐, 그리고 혈관 상태가 어떠냐, 또 가족력 외에도 질환력이 어떠냐를 고려를 해서 이제 추적 관찰 그 스케줄을 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증상이 없으시면 더 좋겠지만 혹시라도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지속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있는지 관리를 하고 좀 지속적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상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여성분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결혼 전부터 두통을 달고 살았는데 환절기만 되면 두통이 더 심해집니다라고 상담 내용을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날씨랑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속단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결혼 전에부터 두통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젊으신 분일 것 같고요. 이제 40세, 50세 전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편두통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편두통일 가능성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때 심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가능성은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절기에는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들도 사실 그 기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혈관 영향을 받을 때 머리 쪽에 가는 혈관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혈류와 혈관 이제 줄어드는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것들이 네. 환절기 때 조금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가 환절기 때 심해지는 대표적인 질환은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네. 예 그런 것들처럼 알레르기성 질환들인데요. 사실은 비염만 하더라도 이제 코랑 머리랑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두통도 그쵸. 있군요. 예, 비염이 심해졌을 때 네. 이제 코도 많이 푸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두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환절기 자체의 두통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네. 예, 알레르기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좀 치료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또 상담 접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남성분입니다. 아버지가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치매인가요? 이런 걱정들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었으면 예, 좋겠어요. 예. 사실 뭐 치매 관련해서 네. 환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제 두통하고 치매는 딱 연관돼 있는 게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드물게 뭐 혈관성 치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두통 동반해서 연관될 가능성이 아주 낮게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통과 치매는 좀 따로 생각하는 것이 네.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사연 주신 내용 중에 손발이 저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손발이 저린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머리 혈관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손발이 저린 것과 두통이 같이 연관되어서 나타났다면 네. 사실은 이제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혹시 머리 쪽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두통과 치매는 조금 이제 나눠서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쪼록 이제 병원차 검사 잘 받아보시고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생방송은 물론이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두통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5세. 65세시고요. 67세요. 67세시고요. 네, 네, 어떤 두통 때문에 고민이신지 증상을 저희 센터장님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18년 전에 네. 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예. 신경과 가서 MRI를 찍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가는 혈관이 3개가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혈관이 어떻다고요? 네, 가는 혈관이 예. 3줄이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텔레비에서 홈쇼핑에서 크릴오일 판단하잖아요. 그거를 그때부터 사갖고 여지껏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10년 전에 또 한 번 신경 가서 또 MRI 찍었는데 네.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혈관이 막힌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까지 크릴오일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런데 머리 우리가 통으로 반 쪽 쪼개잖아요, 코발로. 네. 왼쪽은 안 아파요. 오른쪽으로만 그냥 너무 아프면 머리가 오른쪽 끝까지 터져 나갈 것 같고, 네. 또 뒤쪽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너무 아파서 이제 안마기로 거기를 조금 자꾸 풀어주면서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 그래갖고 거기가 아프면서 등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이 예. 아프고 있고, 한의원에서 침을 많이 맞고 있는 중이에요, 머리에다가. 예. 근데도 예. 계속 불편하신 거죠? 네, 한쪽만 아프고요. 예. 한 서너 번 정도 어지러워갖고 현기증이 나서 이렇게 술취한 사람처럼 궁중 이런 쪽으로 한 3번 정도 어지러운 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머리 아프신 것만 봤을 때는 말씀드린 이제 뒷목 쪽이 많이 아프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육이 아픈 거나 이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지러우신 게 지금 동반이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 혈관이 막혔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검사를 해 보셔서 다른 그런 통증을 유발할 게 없는지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뇌혈관 쪽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뒷목 아픈 게 어깨 쪽도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팔 쪽도 연관이 돼 있을 거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 머리 쪽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사해 보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확인해 봐서 그거에 의한 치료를 하시면은 정확한 약을 쓴다면 지금 있는 증상들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명을 내려드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한번 치료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하나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8세인데요. 네, 78세시고요.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힘드신지 저희 센터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이 머리가 은은하게 아픈 거고요. 네. 되게 수건으로 이렇게 쥐어 짜듯이 이렇게 조여온다 할까? 그리고 네네네. 우리가 이 밤에 철록길을 가면은 머리가 찌삐 올라오는 것처럼 예. 위에서 당기는 것 같은 느낌? 예. 네, 그러고 이제 가끔 멍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멍하니. 그리고 멍할 때가 있으시고요. 손끝도 바닥이 좀 저리면서 예. 양팔에 힘이 빠지고. 양팔이요. 제가 한 2달 전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한 2번 받은 일이 있는데 스트레칭이요. 그 뒤부터 그 증상이 좀 더 심한 것 같고 음. 과거에도 가끔 그런 두통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좀 해봤더니 이제 MRI를 한번 해보자고 꼭 MRI를 찍어봐야 되냐니까 한번 네. 해보자고 했더니 뇌전증 증상이 좀 있다고 뇌전증 증상이 있다고. 예, 뇌전증이요. 그래서 이제 뇌전증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들어본 말이 좀 있어서 네. 아니 그럼 그게 발작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심하면 그런 증상이 온다. 아직은 그런 증상까지는 안 갔는데 예. 약물 치료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일단 놀래가지고 약만 받아왔는데 지금 한 20일 먹었는데 이게 약만 갖고 되는 건지 아니면은 따로 뇌전증 치료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과연 다른 또 어떤 뭐가 있는 건지 이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려봤어요. 예,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두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뇌전증은 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통은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통에 네. 추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전증은 그 말씀하신 대로 경련이나 그런 것들이 맞고요. 사실은 첫 번째 치료 방식은 그 약물로 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약물로 돼서 뇌전증 증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절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그거 약물로 조절을 안 하고 뭐 수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뇌전증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뇌전증은 이렇게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두통이 있는 것이 뇌전증과의 연관성은 제 생각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두통 있으신 거는 아무래도 뭐 긴장성 두통이나 그다음에 머리가 여기 띠처럼 조여온다는 게 약간 그 두통의 좀 전형적인 증상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약물만 갖고 해소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자세나 그다음에 생활 습관하고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팔 저린 것들은 네. 긴장성 두통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목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성 두통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것도 안 좋으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맞아요.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컴퓨터를 하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목을 좀 이렇게 많이 굽이는 자세로 일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도 절대 과하지 않게요. 네네.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무시거나 뭐 이런 작업 그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진료를 보시면 전문의 선생님들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팔저림 같은 거는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네,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두통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이제 50대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예, 이게 지금 오른쪽이 뇌혈관 사진이고 이게 MRI 사진인가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쪽 것도 왼쪽 것도 사실 네. MRA, A 사진이군요. 그러니까 MR로 찍은 혈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잘 가르쳐질지 모르겠네요. 좀 사진이 작게 나와서 네. 이쪽 왼쪽 끝에 보시면 살짝 삐쭉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정도 되는데요. 네. 예. 어쨌든 요거를 치료한 건데 한번 환자분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50대 여자분이셨고요. 내원 3, 4일 전에 갑자기 좀 두통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두통의 특징이 특이하게 왼쪽 앞면이 좀 가지 아픈 스타일로 좀 특이하게 두통이 발생했고 환자분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조금 뭐 애매해서 좀 지내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1일 후에 좌측 안검하수, 그러니까 이렇게 눈꺼풀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했었고 네. 이와 동시에 복시, 그러니까 사물이 약간 둘러 보이면서 초점이 잘 안 맞는 네. 그런 증상들이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사들을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검사 결과 이제 왼쪽 후교통 동맥 쪽에 동맥류가 진단이 됐었습니다. 네. 예,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두통도 다른 질환들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사실은 동맥류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색전술이라고 하고 뭐 혈관 내 수술 혹은 혈관 내 시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병변 자체를 혈관 안으로 접근을 해서요. 안쪽에 이제 그 작은 관을 넣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철사 코일이라고 부르는 이제 치료 물질을 저 안에 채워 넣음으로써 위험한 동맥류를 아예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거 치료 후 사진인데 네. 아까 보셨던 그 동맥류 이제 그 혈관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막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치료하자마자 신기하게도 이제 두통하고 안면 통증은 바로 좋아졌습니다. 오, 예. 예. 근데 안검하수 같은 이제 다른 증상들은 이제 조금 더 뒤에 낫기는 하는데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생한 두통들을 치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두통을 치료한 게 지금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그 질환이 두통과 같이 나타났었고 그쵸. 그 질환을 예방해서 네.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더 볼게요. 요 네. 다음에 이게 치료 후에 이제 사진이네요. 예, 그래서 요거 좌우를 좀 확대해 주시면은 네. 제가 조금 갈게요. 네네, 가까이 예,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자, 요 부분입니다. 네. 요 부분에 이렇게 딱 튀어나왔었던 동맥류가 치료를 하고 나니까 안 이제 보이네요. 거짓말처럼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것 때문에 위험한 게 예방이 된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두통도 좋아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맥류 같은 경우에 이제 뇌 속에 시한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좀 빨리 발견이 돼서 잘 네, 치료가 됐던 맞습니다.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색전술 치료 사례 이제 앞서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치료법인지 색전술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 들어볼게요. 예, 좀 전문적인 네.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네. 있는데요. 간단히만 설명을 네.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상 혈관들은 그 부풀어온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풀어 오른 혈관의 경우 우리가 동맥류라고 부르고 그 동맥류는 사실은 일반 혈관보다 조금 약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사실 터져서 네. 위험한 뇌출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이 된다면은 아까처럼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뭐 치료를 해줘야겠지만 네네.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걸 막기 위해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혈관 안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혈관 안에 우리가 이제 관과 철사 같은 걸로 접근을 해서 그 동맥류 있는 위치까지 관을 일단 인접을 시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말씀드린 코일이라는 이제 치료 물질을 동맥류 안에 채워 넣으면은 안이 차면 이제 피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받을 수도 없고 터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채워 넣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네. 터지는 위험에서는 자유로운 예방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치료 중인 영상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제 미세한 혈관이기 때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치료했던 사례고 저 얇은 관이 저 보이네요. 병변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관을 통하여서 요 코일이라는 치료 물질을 네. 그 관 안으로 조금씩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예, 조심해서 하는 세심한 작업이고 이렇게 해서 잘 채우기만 한다면 네. 이제 터지거나 위험한 어떤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시술이 조금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가요?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예민할 수는 있겠죠. 예. 관이다 보니까. 예. 어떤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술인가요? 사실 뭐 이제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나온 사진들이 사실 되게 확대된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좀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머리 안에 있는 혈관들이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술이고 아까 하는 과정 중에서도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네. 주무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뭐 걱정은 안 모르시는 하셔도 거죠? 됩니다. 예. 특별히 불편하거나 하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든지 다른 거에 비해서 치료하고 나서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치료 자체의 어떤 뭐 어려운 것들이나 네.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뇌동맥류 색전술에 대해서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희 건강매거진 권유영 센터장과 함께 참고 견디다 큰일이 될 수 있는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 두통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통의 증상이 있었던 경우 중에서 이제 치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대 남성분이고요. 고혈압이 있었던 분인데요. 고혈압, 뇌출혈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사실 그 고혈압이 생각보다 굉장히 뇌출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오늘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 사례 말씀드리면 50대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고혈압일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제 따로 약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저녁에 술 취해서 그냥 잠든 상태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제 벼락 두통, 굉장히 그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픔을 호소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구토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의식이 저하되신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을 했고요. 네. 검사 결과 뇌출혈, 위험한 뇌출혈 중에 하나인 지주막하 출혈이 진단이 됐고요. 네. 그래서 바로 수술과 시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치료 방법인데요. 네. 관을 넣어서 그 안에 이미 터진 그 뇌동맥류를 막기 위해서 코일이라는 치료 물질을 그 안에 채워 넣었고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채워 넣는 사진이어서 가운데 이제 검은 부분이 코일을 채워 넣은 사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치에 사실 동맥류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보이지 않게 잘 막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치료가 어쨌든 잘 됐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권유한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통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80이고요. 네, 80세시고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불편하신지? 제가 예.
편두통으로 알고는 있는데 예. 머리가 편두통 오게 되면은 콕콕 한 군데만 네. 콕콕 쏘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주기적으로 어떤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렇게 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몸에도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 콕콕 쑤시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그거는 뭐 신경통이라고 그러시던데요. 네네. 예, 그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르신 그 편두통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의원에 가서 예. 신경외과 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진단은 받았는데 진단을 받으셨고. 검사는 안 받아봤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는 선생님이 네. 큰 병원에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 후에는 안 하고 이게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예예. 잊어버릴만 하면은 한 그쵸. 번씩 그렇게 콕콕 쑤시거든요. 예. 돌아가면서 예. 어느 부분 뭐 일정하게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을까요? 젊었을 때부터도 젊었을 그랬거든요. 때부터. 예. 그럴 때마다 전에는 니가펜 이렇게 처음 그런 증상이 생기면 처음에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먹고 한 이틀 이런 정도 먹으면은 없어져요. 네, 그렇죠. 없어지다가 예. 잊어버릴만 하면 또 그렇게 또 생기곤 하거든요. 예, 엄청 불편하시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아마도 그 편두통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편두통의 가능성은 있고,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젊을 때 없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비슷한 증상이 생기시면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젊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통증인 것 같고요. 편두통은 이제 그런 상태여가지고 사실은 좀 예방적인 약들도 있고 또 증상이 생겼을 때 이제 확 좋아지게 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병원에서 그런 약물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좀 연세가 많으신 편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두통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사실 머리 쪽에 다른 질환들이 새로 생기거나 뭐 있었던 걸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검사를 권유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네.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게 단순히 편두통이라고 한다면 편두통 때문에 이제 몸이 이렇게 콕콕 쑤신다 이런 것들은 사실 흔한 건 아닙니다. 네. 예, 흔한 건 아닌데 뭐 연관돼 있다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들이 이제 편두통 외에 다른 원인이 아닌지를 좀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권유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두통과 관련된 이제 흔하게 묻는 질문들 해보고 또 답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주시죠. 자, 편두통은 머리 한쪽만 아픈 두통이다? 네, 요거 답변 짧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흔하게 듣는 얘기들이고요. 네. 사실 이제 편두통 머리 한쪽만 아픈 두통이다. 이거는 그 이름 때문에 하는 오해들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편두통이라는 거는 그냥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진단 기준들이 있고 여러 증상들이 동반될 때 얘기하는 두통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한쪽이 아픈 것이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는 우리 뭐 뇌출혈 혹은 뭐 어떤 질환명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네.
혼자 편두통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편두통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고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 그렇다, 아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짧게 할까요? 네. 예, 고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드라마 때문에 하는 많은 오해신 것 같아요. 예, 전형적으로 이렇게 뒷목 잡으면 쓰러지시잖아요. 쓰러지면서 머리에 묶으시잖아요. 예. 혈압은 일반적으로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없으셔도 혈압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때문에 두통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보여주시죠. 두통이 있으면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걱정하실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질문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네. 두통하고 치매는 따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통하고 치매를 연관시켜서 두통 때문에 치매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통은 두통대로 진료를 받고 예방을 하시고 치매는 치매대로 진료를 받고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통과 치매는 별개의 다른 문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가요? 화면 보여주세요. 진통제는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먹어야 한다?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먹죠? 그러게요. 올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먹어야 되나요? 느낌이 올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진단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정확해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두통 올 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진 않고요. 몇 가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조 증상이라 그래서 두통이 오는 걸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도 미리 먹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드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강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궁금증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 같은 말씀 드리게 되는데 두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이제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몇 가지 위험한 두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기에 확인을 받아서 뇌출혈이나 어떤 종양 이런 위험한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통이 아주 위험한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제 더욱더 위험한 질병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관건인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두통으로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고민인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두통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위험한 두통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위험한 두통도 결국은 이제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머리 불편하시거나 다른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서 위험한 것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통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유한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